그래서 그 하드웨어적인 얘기로 네. 조금 넘어가 보자면 네. 아까 그 연주 매니저님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네네. 61평형 내부를 본 고객분들 중에 그 61평형이 그 호텔처럼 통유리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아트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액자 네. 형식처럼 파노라마처럼. 그렇죠. 그거를 대림산업 측에서 그 아크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뭔가 뭐라 그러죠? 그림처럼 뭐 하나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감상할 수 있게 조망. 그래도 오히려 이게 통유리였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네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객분들 중에. 근데 그게 통유리로 만들고 싶었어도 뭔가 주거 상품 특성상 뭔가 그 규제적인 시공상의 문제나 뭐 이런 시공상의 문제 때문에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네네네. 들고 그 예시로 그 시그니엘 레지던스 있잖아요, 롯데타워에 그 시그니엘 레지던스도 그렇게 통유리로 안 돼 있는데 시그니엘 호텔에 가면 통유리로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볼 때 아마 그런 비슷한 맥락일 것 같고 맞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트 프레임 자체가 그 통유리가 아니지만 그 자체로 엄청 예쁘고 그죠. 왜냐면은 오히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통유리는 또 통유리대로 장점이 물론 있지만. 그래서 주거용에는 아마 좀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면 손님들은 이제 이렇게 조망이 좋은데 서울숲이 정말 내 앞마당처럼 펼쳐져 있는데 이게 통유리로 되어 있다면 내가 보는데 조금 더 멋진 조망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손님분께는 이런 건 아마 대림에서 이런 주거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 최적으로 특화 설계된 거잖아요. 가장 조망을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능한 시공사의 특징이 그러니까 그 규제 안에서 그 시공상의 문제 안에서 그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그 아마 아트 프레임이 그 답을 찾은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대림에서 측의 그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지 뭐 손님들의 그 수요를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뭐 이렇게 했다고 설계를 했다고 그렇게 해놓으신 거 보니까 아마 대표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37평형이랑 77평형 내부를 본 고객들의 피드백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62평형 내부를 본 고객분들은 보통 어떤 반응이었는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아크로 포레스트를 보러 오신 손님들은 일단은 가장 선호도는 62평하고 77평이 가장 많으세요. 보통 선호도는 그 중에서도 둘 중에 평균적으로 어디가 높냐고 얘기를 하시면은 62평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피드백은 일단은 가장 그 피드백이 적었던 부분,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가장 적었던 평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62평형이 거래가 많이 되는 이유 중에 그리고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 처음에 37평형, 62평형, 77평형이 아크로솔 포레스트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62평까지 필요 있겠어? 왜냐면 62평은 엄청 대형 평수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서 37평형을 보러 왔다가 뭐 신혼 부부거나 이런 분들이 보러 왔다가 37평형이 그 2, 3인 가족이 거주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세대 간의 합가가 좀 약간 만약에 오히려 1, 2인 가구 쪽에 조금 포커스를 싱글족을 위한 그런 그쪽으로 평면인 것 같고 그래서 37평을 보러 왔다가 62평을 가고 근데 또 반대로 77평까지 필요 있겠어? 그래서 62평형을 보통 보고 그러니까 그 포지션인 것 같아요. 지금 아크로솔 포레스트에서 62평형이. 근데 진짜 나는 하이엔드 그 주거를 누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77평을 가는 건데 그런 분들의 비율보다 그냥 62평형 그러니까 아크로솔 포레스트에 거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그냥 첫 번째로 찾는 게 62평형. 그리고 그게 적합한 느낌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37평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37평 보통 두 세대가 같이 살려고 생각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37평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세대가 살기에는 두 세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 가족이 산다고 해도 이게 프라이빗한 공간을 즐기기는 조금 이게 힘든 구조이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바로 이제 62평을 보시면은 굉장히 왜냐하면 세대 분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 자기만의 공간을 한 집안 안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설계적으로 봐도 그 대림산업 측에서 가장 힘을 준 평면은 원래 77평이 맞는데 그러니까 77평을 보고 내려와서 62평하고 또 37평 보고 올라가서 62평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사실 62평의 가격이 전혀 사실 싼 건 아니는데 누가 봐도 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격은 계속 그거를 뭐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거래되는 거 보면 진짜 40억짜리가 아니라 무슨 4억짜리 아파트 전세 계약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고 있는데 거래됐다고 이런 게 그게 진짜 실제 발생한 저희도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면서도 아니 이게 진짜 왜냐면 지금 40억짜리를 무슨 전세출 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이렇게 턱턱 하나. 그래서 그걸 또 전해드리는 네. 입장도 참 그렇죠. 무슨 1050짜리 쓰는 것처럼 지금 장난하시는 건가 이렇게 느끼실 그렇죠. 수도 있게 너무 네. 빠른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도 근데 저희도 조심스러운 게 이게 무슨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전달될 수 있겠지만 그냥 지금 시장 돌아가는 거 네, 현재 상황을 이제 입주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돌아가는 거 네. 진짜로 지금 아크로솔 포레스트 집을 볼 때 막 세네 팀이 보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네, 보고 있는데 어디 B동에 뭐 37층에 뭐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네. 가는 중간에 아 죄송합니다 그 방금이 뭐 거래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비일비재하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아크로솔 포레스트 분위기가 전세 시장 전세 거래되는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일단은 62평을 이제 77평보다 62평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은 방 구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렇죠. 77평에서 약간 오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의 방 구조였다면은 이제 스퀘어 이제 62평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오히려 방 크기가 더 넓게 느껴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 손님들이 느끼셨을 때는 실제 차이는 없지만 더 이게 크고 그 가구 배치하는데도 편리하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그 방 구조적인 것도 있고 동선에서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62평도 물론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인 건 맞지만 77평은 그냥 아예 동선이 두 개 정확히 현관문 들어가자마자 앞에 막혀 있고 양쪽으로 갈리는데 어쨌든 62평은 메인 거실로 가는 길이 있고 사이드 길로 이렇게 다시 돌 수 있는 이런 거다 보니까 뭔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익숙한 그런 건데 77평형은 뭔가 특이하다라는 느낌이 기존에 봐왔던 거랑은 좀 다르다. 그런 그래서 그렇지. 그거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취향 문제로서 좋다 나쁘다 말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인 거는 62평형 일반적인 거는 이제 그런 의견이 많으시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손님께서는 고급 주택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근데 고급 주택이라고 하면은 층간 소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없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층간 소음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크로 포레스트에 대한 이제 이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시기 전에 먼저 사전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는 이렇게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그 기둥을 통해서 이 소음이 분산이 된대요. 그래서 층간 소음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 특화된 설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크로를 선택하시는 손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도 층간 소음이 있으시군요, 이랬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또 하신 말씀은 이제 이 기둥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 나만의 공간 정말 내가 하는 대로 공간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조금 높게 사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크로 포레스트 선택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로 또 꼽으셨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 보통 아크로솔 포레스트 지금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환호를 많이 하는 포인트가 그 욕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욕실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목욕탕 그 뭐라 그러죠? 그 욕조. 욕조에서 그 한강뷰가 완전 내려다 보이는. 근데 이게 아쉽게도 37평형에는 잘 안 돼 있는데 62평형이랑 77평형에는 되어 있어요. 압도적인 한강뷰가 나오는 상태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 그거는 거의 일단은 그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약간은 저도 봤을 때 이제 만약에 내가 저기 욕조에서 저기 조망을 보면서 그 욕조에 몸을 담그고 반신욕을 하거나 이런다면은 진짜 헐리우드 배우가 된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진짜 그 62평하고 77평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보이는 조망이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액자 같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액자가 가짜 그 정도로 그 조망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욕조에서 자기 혼자만의 그런 걸 즐길 수가 있는데 그걸 처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한호서 오 진짜 멋질 것 같다. 근데 그 욕조가 77평형이랑 그 62평형이랑 비슷한가요? 아니면 그래도 77평이 뭔가 더 그거는 비슷한. 그리고 그 드레스룸에 대한 얘기도 보통
77평이 엄청 넓게 돼 있잖아요. 드레스룸이. 드레스룸 네. 공간은 이제 62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비슷하게. 왜냐면 37평을 보시고 62평으로 바로 가시게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생기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게 느껴지시기 때문에 37평을 고민하셨던 분이 이제 62평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그 결정 그 생각을 바꾸는 부분에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수납 공간 같은 부분도. 네. 그래서 일단은 구조적으로 좁게 빠졌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손님들이 있으세요. 여기 62평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실거주할 때는 수납 공간부터 이게 생활하기에는 전혀 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연주 매니저님이랑 아크로솔 포레스트 61평에 대한 그 고객분들의 피드백이나 뭔가 시장 분위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려 봤는데 이게 물론 이번 한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드리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뭔가 그 또 시장 분위기도 바뀌고 고객분들 피드백도 바뀔 거 아니에요. 금액도 바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